안녕하세요. 오늘은 추가로 읽기 좋은 책 하나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명 단편서, 이제 이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책은 특징이 이 책 안에 이제 다양한 단편 소설이 이제 담겨 있고요. 그냥 단편 소설이 아니고 아주 유명했던 소설가들의 가장 이제 대표작이라 할 만한 단편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성이 대단히 뛰어나고 이제 내용도 짧기 때문에 읽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영혼의 교훈을 주는 아주 이제 소중한 작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제 그 작품들 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작품은 토머스 하디의 아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작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토머스 하디는 영국 사람이고요. 1840년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요. 이 사람의 대표작은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단편소설 아내가 아니고 이제 그 유명한 테스를 쓴 사람이 이제 토머스 하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의 특징은 물론 이제 대문으로서 이름을 날리게 되지만 굉장히 이제 사회에 어떤 타협하지 않고 정의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소신 발언을 대단히 많이 했다. 인종차별에 대해서도 반대했고 영국에 이제 그때 식민지가 대단히 많았던 상태죠, 영국에. 그래서 관습이라든가 잘못된 어떤 신앙생활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가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이 옳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인정하면서 대문으로서 인정을 하게 되지만 한동안 대단히 이제 공격도 많이 받아서 좀 고통도 받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누게 된 이 토머스 하디의 아내라는 작품도 인간의 어떤 허영심, 잘못된 허영심이 불러오는 비극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영국의 해안가에 바다가 보이는 근처에 어떤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 중이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선원 복장을 한 남자였고 이 남자가 갑자기 목사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 배가 난파가 되게 됐는데 자신만 살아남게 되었다 하면서 이제 고통의 어떤 고백을 하게 되고 이 선원을 목사가 위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선원의 모습을 보고 그 교회 안에서 주목하게 된 두 여인이 있었으니 이제 한 여인은 조안나, 한 여인은 에밀리였습니다. 참고로 이제 조안나는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아름다운 여인이었고요. 에밀리는 이제 키가 작고 덩치는 좀 작았지만 마음씨가 굉장히 착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첫날에 어쨌든 이 쉐이드릭이라는 이 선원인데 이름이 쉐이드릭인데요. 이 남자는 먼저 이제 에밀리와 이제 함께 이제 그 교회 예배가 끝나고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밀리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쉐이드릭은 안 그래도 바다에서 이제 항해만 하다가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이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서로 두 사람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에밀리가 또 착한 여자였기 때문에 쉐이드릭은 에밀리가 이제 금방 이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조안나가 이제 뭐 에밀리와 조안나도 친구 사이이기도 합니다. 이 조안나가 이제 어떤 질투심이 이제 발동하게 됩니다. 삼각관계가 되게 되는데요. 에밀리와 쉐이드릭은 진짜로 서로 좋아했던 사이였어요. 근데 이제 조안나는 뭐가 문제였냐? 질투심 가운데 친구의 남자를 뺏고 싶다라는 질투심으로서 쉐이드릭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거리를 두고 있다가 또 고단수로 밀당을 한 듯 하다가 어느 날 이제 함께 이제 쉐이드릭과 길을 가게 되고 거기서도 이제 당신은 에밀리랑 사귀는 사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적절히 유혹을 하는 듯 만 듯 하다가 마침내는 이 쉐이드릭이라는 남자의 마음을 뺏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조안나가 이제 쉐이드릭과 가까워지면서 쉐이드릭은 이제 에밀리를 찾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씨 착한 에밀리는 이때 이제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되고 이제 조안나가 더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제 저 남자도 더 아름다운 여인에게 가는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시골 마을에 쉐이드릭과 조안나가 결혼하게 될 거다라는 이제 소문까지 돌게 돼요. 그래서 에밀리는 이제 완전히 절망을 하게 되면서 슬픔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또 에밀리는 집도 가난했던 여자였기 때문에 결혼의 기회가 자주 주어지는 그런 집안도 아니었고 작은 문방구를 하는 뭐 이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느냐. 사실 조안나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쉐이드릭을 좋아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어디까지나 질투심 가운데 친구의 남자를 뺏고 싶어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안나는 이제 마침내는 이 남자를 포기하고 에밀리와 이루어지게끔 하려고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편지를 쭉 쓰면서 나는 실제로는 쉐이드릭을 사랑한 게 아니야 라는 편지를 쓰고 이걸 에밀리한테 보여주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쉐이드릭과 에밀리 이제 두 사람이 그냥 잘 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뒤늦게 이제 조안나도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바뀌어서 그 편지를 에밀리에게 보여주려고 가는 길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쉐이드릭이 그 에밀리가 굉장히 이제 슬퍼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 한번 이제 찾아갑니다. 그 문방구 그 집에 그 가게 상점에 찾아가서 에밀리한테 이제 그 미안하다고 쉐이드릭이 막 얘기를 하고 이게 대화를 나누다가 에밀리가 막 슬퍼하면서 당신은 어차피 조안나 내 친구 더 아름다운 조안나 결혼하실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뒤늦게 찾아왔나요? 하니까 쉐이드릭이 에밀리가 마음이 너무 이제 착한 그 마음이 느껴져서 우리 두 사람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조안나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겠습니까? 조안나는 너무 예쁘기 때문에 어차피 훨씬 부잣집 남자가 다가와서 결혼할 겁니다. 저 같은 선원하고는 어울리는 어떤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쉐이드릭이 이제 에밀리를 위로하면서 이제 다시 우리 잘 해봅시다라고 하는 그 말하는 거를 그 편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 에밀리 문방구에 이제 찾아왔던 조안나가 그 모습을 숨어서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조안나는 질투심이 엄청나게 발동을 해서 이 남자를 내가 완전히 사로잡지 못했구나라고 발동을 해서 그 편지를 태워버리고 아예 정말 결혼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안나가 다시 쉐이드릭을 막 유혹을 해서 또 밀당을 합니다. 갑자기 쉐이드릭을 만나주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쉐이드릭이 이제 만나면 이제 그 결혼을 이제 취소합시다, 우리 결혼하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 눈치를 채고 며칠간 숨어서 집에서 아프다라고 이제 핑계를 대다가 힘들게 쉐이드릭이 이제 다시금 만나게 되었을 때, 당신이랑 꼭 결혼하겠다, 내가 이렇게 아플 만큼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꼼수를 부려서 결국에는 조안나가 쉐이드릭을 가로채 가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그 착한 에밀리는 이중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엄청나게 충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슬퍼하는 기간을 지내고 있다가 신기하게도 에밀리는 에밀리대로 또 이제 착한 품성 때문이었는지 그 지방에 좀 나이는 많지만 가장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상인의 남자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뭐 나이 차이는 좀 많은 거였지만. 그래서 에밀리는 또 워낙 또 착한 심성이기 때문에 또 그런 남자를 만났어도 또 잘 받아들이면서 마침내는 금슬 좋은 부부로서 잘 지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조안나가 지켜보고 또 질투심이 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친구도 아니죠, 이 정도면. 그래서 쉐이드릭과 그 조안나가 이제 그 식료품 상점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 또 그 식료품 상점에서 그 에밀리가 사는 어떤 고급 집, 큰 어떤 그 집이 보이는 어떤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 조안나는 계속 질투심에 더 이게 솟구치다가 이제 마침내는 계속 쉐이드릭을 이제 바가지를 계속 긁으면서 내 친구 에밀리는 저렇게 잘 산다고, 근데 우리 이게 뭐냐 하면서 이제 뭐 장사도 잘 안 된다면서 막 이러니까 마침내 쉐이드릭이 참다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쉐이드릭이 상점을 운영하는 어떤 그런 장사꾼 기질이 있던 남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들도 이미 둘이 생긴 상태인데 차라리 나를 뱃사람으로 보내라. 그래서 항해를 해서 잘하면 떼돈을 벌 수가 있다. 당신이 이렇게 돈을 원한다면 내가 바다로 나가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안나가 굉장히 불안해하다가 어차피 남편은 굉장히 사랑하는 상태는 아니었고 아들 둘에 대해서, 그래서 남편을 깊이 사랑하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들 둘에게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에게만큼은 교육을 정말 잘 시켜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 생각에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결국에는 마침내 뱃길을 나가게 되고 몇 년 만에 돌아왔을 때 정말 수백 파운드의 재산을 이렇게 벌어오는 어떤 그 금액을 딱 보여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조안나는 그래서 잠시 놀라면서도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밀리 얘기를 하면서, 내 친구 에밀리는 수입이 이제 몇천 파운드에 이르는 어떤 그런 거부의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달랑 이 정도의 수입까지 우리 수백 단위의 이 돈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어요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쉐이드릭이 또 고민 중에 결국엔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두 아들들이 이제 10대가 되었으니까 두 아들들과 함께 우리 세 남자가 밖에 나가서 항해를 하면 그럼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이렇게 돈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러면 이 방법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나는 상인 기질은 아니다. 그래서 나가서 내 아들 둘과 함께 가서 더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조한나가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 남편까지는 그런가 보다 한데 아들까지 같이 나간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었던 거고, 혼자 자기가 지내야 된다라는 게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부자가 돼서 에밀리를 따라잡겠다라는 그 욕심 때문에 마침내는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집안은 그 조한나만 남게 되고, 그 남편과 두 아들은 이제 밖에서 항해를 해서 돈 벌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한나가 한참을 이제 기다리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마침내는 3년이 넘고 4년이 넘고 5년째가 되고도 남편과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미 마을 사람들은 아, 배가 난파되었구나, 죽었구나라고 암암리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조한나만 계속해서 간절히 더 기다립니다. 근데 도무지 오지 않아서 해안가에 나가서 들어오는 배들마다 아, 내 남편과 아들이 오는 걸까 이렇게 자꾸 이제 착각도 막 하게 되고, 이제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너무 괴로운 중에 장사까지 안 되게 돼서 가게까지 정리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밀리가 비록 자신이 좋아했던 쉐이드릭을 뺏은 친구이긴 하지만 너무 불쌍히 여기게 돼서 우리 집에서 지내라, 너 어차피 돈도 이제 얼마 남지 않지 않았냐면서 이제 위로의 말을 건넸더니 조한나는 처음에 거절하면서 질투심 가운데 또 화를 내다가 마침내는 받아들여서 에밀리의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그 남편과 아들들은 계속 오지 않고, 그리고 에밀리를 만날 때마다 더 오히려 화를 냈기 때문에 이 착한 에밀리는 어쩔 수 없이 따로 가장 최고층의, 건물 최고층의 외진 방에 이제 조한나를 두고 잘 만남은 피하면서 잘 이제 조한나가 극복하길 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그 조한나가 운영했던 팔았던 가게에 사람들이 막 이제 몰려드는 어떤 그런 환청이 막 들립니다. 새벽 1시인가 2시쯤에 이제 막 환청이 들려서 조한나가 헐레벌떡 잠이 깨서 드디어 이제 남편과 아들이 돌아왔나 보다라고 하면서 후다닥 막 뛰어나서 밤에 그 가게를 막 두들기면서 이제 바뀐 그 주인이 이제 얼굴을 딱 들이미니까 내 남편과 아들이 온 거 아니냐라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주인이 이제 아무도 찾아온 사람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슬프게 그런 말을 건네면서 조한나가 충격을 받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로서 이 얘기가 마무리가 되는 이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진실된 사랑이 아닌 인간의 허영심과 질투심에서 비롯된 어떤 거짓된 행동들과 거기서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비극, 그리고 그 남편이 된 남자와 두 아들들은 희생당하게 되는 이제 어떤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소설이 주는 이제 교훈은 간단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해야 될 테고, 어진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를 다치지 않게 하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의 형태가 되겠다. 때마침 오늘 나는 성경에서도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소설 작품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이 책도 몇몇 작품들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